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드 수입이 된다 이런 보도들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하원이 435명인데 과반이 218명인데 이걸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상원은 이미 다수당이 됐고요. 백악관,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이제 장악을 해서 그야말로 레드 수입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도 지금 6대 3으로 보수 압도적 우위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속보로 매일매일 좀 전해지니까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네. 비서실장 내정이 됐죠.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 와일스가 최근에 그 공화당 후원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취임 당일 트럼프 일기 때 만들었다가 그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취소됐던 행정명령 몇 개를 바로 재시동할 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임기가 4년인데 대변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2년밖에 없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속도전을 하겠다는 걸로 시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을 복원시킬지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트럼프가 앞서서 그 세계보건기구 탈퇴한 거 그리고 주요 무슬림 국민 입국 금지 그다음 파리 기후 협정 탈퇴 같은 걸 했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취소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한 트럼프 일기 때 행정명령 몇 개를 당일에 재시행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자기가 취임하면은 네. 바로 복원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취소한 게 뭐냐를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위가 관련 행정명령 초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는 전해집니다. 네,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른바 짜르, 그러니까 공식 강요가 아닌 그런 담당 수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미국 언론이 전하는 걸 보면요, 국경 문제 이거는 이미 이제 임명을 했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 보건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할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라이파이죠. 이 사람이 일기 때 무역 대표를 지냈는데 이 사람을 무역 담당자로 임명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차르직이라는 게 이제 정책 고문 형식인 거고요. 네, 말씀하신 라이타이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대중 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짰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 아닌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선자들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표현인데 그건 황제란 뜻인데 이게 강요하고 달리 인준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임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법적 권한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 충성파를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헌법에 보면은 상원 휴회 중에는 뭐 상원 인사 검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그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원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네. 비회기에도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인준을 건너뛰는 걸 막는 조치를 해왔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들리는 얘기는 공화당이 이제 이거를 좀 최대한 이제 막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역시 인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효율화하는 어떤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정이 됐네요. 정부 효율부라고 이게 호칭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수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강력급인지 아니면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린 차르 같은 건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 효율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도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트럼프로부터 이제 이렇게 낙점되고 나서 X에 글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대수술을 예고를 했습니다. 연방기관이 420여 개가 넘는데
이게 과연 다 필요하냐?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기관도 있고 영역도 많이 겹친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99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내겠다는 그런 걸 예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면서 정부를 회유로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요청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의지를 보여준 뭐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정부 효율부의 그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모든 조치를 온라인으로 게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치를 하겠지만 그 미국인들이 볼 때 야 이거 잘못됐다 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반영하겠다고 또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 효율부는 그 트럼프하고 한때 같이 그 경선했다가 이제 철회하고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그 라마스와미 여기도 지금 같이 이제 임명이 됐거든, 낙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X에 글을 올려서 미국민이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던졌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드럽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격적 개헌을 추진을 다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거 관련해서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아주 대대적인 수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이렇게 정부를 효율화하는 부처가 생기고 거기에 수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인이니까 이런 어떤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온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그래서 의회 네. 그 전문 매체 더 힐이 이거를 다뤘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 여기는 이제 진보 성향 쪽인데 여기 대표가 머스크가 정부 효율하고 규제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런 걸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과거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정부 규칙을 여러 번 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됐다는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효율부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권한 이런 위상 같은 게 확실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야말로 이게 공식 부처인지 백악관 자문기구인지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CNN은 앞으로의 운영에서 공화당이 물론 이제 다수당이 됐지만 상하원에서 과연 공화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식의 트럼프의 그 속전속결을 지지하겠느냐는 것도 아직은 두고 볼 일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머스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X에 글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 관료주의를 위협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인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초대 국방장관 전 앵커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뭐 또 다른 마쿠 실세로 주목을 받는데 이런 보도 나오고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라고 44살인데요. 네. 그 예비교군 소령이고 이라크 아프간 참전하고 그다음에 폭스뉴스에서 앵커를 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상 외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전격 발탁된 그 배후에 트럼프 장남도 있지만 그 터커 칼슨 기억하실 겁니다. 그 푸틴하고도 그 인터뷰했었죠. 전 폭스뉴스 진행자 아주 극우 성향의 그런 언론인이죠. 이 사람이 배후에서 입김을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터커 칼슨이 또 다른 마쿠 실세로 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이 사람은 뭐 그동안에 뭐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아주 그냥 강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 4월에 폭스뉴스 해고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하고 더 가까워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차기 행정부에서 뭐 배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도 어떤 스토리가 좀 있나 봐요. 네. 이것도 이 칼슨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 폼페이오가 그 세계보건기구 그 미국 탈퇴를 막으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좀 티격태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그 팟캐스트에서는 폼페이오가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2기 행정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선 후에도요. 칼슨이 또 공개적으로 특정 인도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까? 엘브리지 콜비라는 그 국방부 그 전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앞서서 당신은 안보에 대한 그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서 은근히 이 사람을 좀 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입각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스크 얘기 잠깐 또 돌아가서 해보면 트럼프의 대선 승리 뭐 1등, 특등 공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뭐 위상, 역할이 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탈리아의 민감한 현안까지 참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참 지금 방금 로이터 보도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지금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미국 국방부의 그 살생부가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 의장을 포함한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이 모스크가 이탈리아 것까지 지금 참견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요. 이탈리아 법원이 알바니아로 추방된 그 이주민 7명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X에 글을 올리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탈리아의 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이 사람이 즉각 모스크가 참 바른 말 했다. 이 사람이 그 내무장관 시절에 그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이 했을 때 그때 그 난민선 입국을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탈리아 야권도 발끈하고요. 네. 이건 내정 간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남의 나라 이런 식의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도 좀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네. 모양입니다. 사실 네. 머스크가 다른 나라 문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선을 운영하면서 그 불법 이주민을 이탈리아에 내려주는 그 NGO를 독일이 지원한 걸 그때 그 이탈리아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공격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독일 그 신호등 연정이 지금 무너졌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X에 글을 올려서 독일어로 울라프는 바보, 숄츠 총리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급 공신으로 주목을 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네, 뒤에도 또 머스크 모친 얘기가 있네요. 이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요. 다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군 장성들을 평가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 어떤 얘기일까요? 방금 전해드린 그 로이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그 퇴역 장성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전사위원회를 트럼프 그 인수위가 구성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평가를 해서 특히 삼성 사성 장군 지금 이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 초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아마 실행을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장군은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이제 인수위에서 건의를 하면은 30일 안에 물러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항목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평가 항목. 지금 뭐 리더십 역량이라든가 뭐 전략적 네. 준비 태세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초안에 보면요.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니까 고위 장성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합당한 틀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메가더 장군 한국전 문제로 그 트루먼 당시 대통령하고 퇴역하다가 해임이 됐죠. 그리고 또 2010년에는 오바마 때도 그 자기 그 아프간 전략의 방기를 든 중부사령관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전례를 좀 보면. 네. 또 어떤 부분 주목할 만한 그래서 사항입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워크라는 표현을 미국 우파 쪽에서 많이 썼죠. 이른바 깨어 있다는 뜻인데 정치적으로 좀 이제 진보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쪽을 이제 우파에서 공격하는 표현인데 트럼프도 그동안의 대선 기간에 군 내 다양성을 확대하는 그런 장성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워크 장군이라고 그렇게 못마땅해 했고요. 그래서 해임하겠다고 벼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 이 사람은 흑인인데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그 대학 교수 얘기는 트럼프가 예스맨이 되지 않으려는 군 지휘부를 밀어낼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뭐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떤 법률이나 스스로의 윤리관에 따라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군부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로 이제 트럼프 2기 안보 라인에 군 장성 출신이 배제된 것이 주목이 된다. 1기 때 어른의 축으로 불리는 라인이 있었나 봐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그린베리 출신, 이 사람은 이제 주방위군 대령을 지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그세스도 예비역 이제 소령 국방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1기 때 보면은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 사람은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육군 삼성장군 출신이라서 이제 이 미국 언론 평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좀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어른의 축 역할을 했는데, 2기는 지금 이 임명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이 전쟁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영관급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지휘를 한 거는 그 시야라든가 여러 가지 식견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그 트럼프 2기 내각의 안보 외교 라인에 어떤 좀 부족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2기 인선 발표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에서도 충성파 요 단어가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분쟁 시에 군사 개입을 뭐 최소화하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한 어떤 이런 동맹과의 관계도 트럼프는 어떤 거래, 비즈니스 거래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좀 견제를 필요할 때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견제 발판이 없어진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그 트럼프가 그 첫 임기 때 그 해외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 소요에 미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펜타곤 내 지휘부에서 견제가 많았던 것 때문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방부하고 법무부 인선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국방장관에 지금 지명된 이 사람이 자기 저서에서 군내 그 진보주의 과도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그 수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에서 중국어판 자서전을 내고 이게 베스트셀러를 차지할 정도로 뭐 중국에서는 좀 더 위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건가요? 어떤 일입니까? 그 캐나다 출생인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 남아공 선발대회 결선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0년에 중국어판으로 그 자기 자서전을 냈고 그래서 특히 중국 중산층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자서전 뭐 강연을 하면은 중국 여성들은 물론이고 베이징의 고위 당국자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크게 하니까 많이 도와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친중 인사죠. 그러니까 친중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뭐 사업을 할 때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FSD 완전 자율주행에서 중국에서 뭐 허가받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거 중국에서 앞장섰나 허가받을 봐요. 때도 네. 중국 당국이 조금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뭐 네. 거의 뭐 중국에서는 스타급 인기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의 대화 창구 역할을 혹시나 머스크가 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들도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모자가 중국과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중국에서 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중국 CATL 어제 보도된 회견 내용 보면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 창업자며 CEO인 그 정위춘이 네. 로이터하고 회견을 한 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트럼프가 허용하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싶다 하면서 그동안에도 몇 차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미국 전기차 그 공급을 하는 중국 업체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거든요. 트럼프도 그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온 걸 반대하지만 공장을 짓고 여기서 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미중 관계에 어떤 좀 물꼬가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인수인은 로이터 발언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미국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늘린다. 트럼프도 지지한다. 스토리 좀 전해주세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 그 원전 발전 용량이 100기가와트 정도인데 이거를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로 3배가량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도 그동안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워낙 이런 가운데 보니까 지금 그 석탄 발전 쪽에서도 우리도 좀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 어떤 CEO 얘기는 석탄 발전소 가동을 퇴역 전 10년 더 연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화석연료 친화적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미 그 풍력 발전 업계 같은 경우는 비용도 늘어나고 수익이 떨어져서 허덕이는데 트럼프 취임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원전 기술 주도권 회복 이런 방안을 이제 로드맵으로 작성을 그렇죠. 네. 한 모양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뭐 이런 AI 전력 확보를 겨냥해서 펜실베니아주 3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한다. 뭐 이런 선언도 이 있었고요. 원전은 네. 그 사고가 나가지고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이거를 다시 가동을 시켜서 2028년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이제 전력을 받아가지고 AI용 전력 충당을 하겠다는 계획을 앞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원전 신설도 하고 그다음 노후 원전 더 쓰고 펜타곤 시설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필요성까지도 이 새로 나온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지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